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 한 그릇의 밥이 사실은 60세 이후 당신의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기억력이 흐려지고 밤에 잠이 깨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모든 시작이 바로 식탁 위에 쌀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온 잘못된 쌀의 종류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많은 노년층이 매일 먹으며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위험한 쌀의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온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늘 이 채널을 믿고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부분의 중요한 이야기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밥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하얀 쌀밥입니다. 특히 정제된 백미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거의 제거된 상태로 먹는 순간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당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될수록 뇌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주고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백미를 자주 섭취하는 노년층일수록 치매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제된 쌀은 포만감이 짧아 과식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염증을 만들어내는 독성 지방으로 심장과 뇌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밥만 먹는데 왜 건강이 나빠질까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은 사라지고 혈당만 빠르게 올리는 쌀을 매일 먹는다면 몸은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짚어야 할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얀 쌀밥이 만들어내는 침묵의 중독입니다. 백미를 먹고 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뇌에 빠르게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곧바로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뇌는 더 강한 피로와 멍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층이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혈당 롤러코스터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뇌는 점점 단순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고 깊은 사고와 기억을 담당하는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 빠집니다. 최근에는 이를 뇌의 당뇨라고 부르며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백미 중심의 식습관은 바로 이 과정을 조용히 가속화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통증도 경고도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일상에서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자주 잊으며 감정 기복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노화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먹는 밥이 뇌의 연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진실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문제는 밥 한 공기가 혈관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만이 혈관을 막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훨씬 더 빠르게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백미를 먹을 때마다 급격히 상승한 혈당은 혈관 내벽을 긁듯이 자극하고 이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처들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특히 뇌와 신장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 노년층일수록 어지럼증, 손발 저림, 집중력 저하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각각 다른 증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신호입니다. 혈관이 늙어가고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손상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 안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 자극으로 인한 미세 혈관 손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뇌 기능은 더 빨리 떨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매일의 밥 한 공기가 수년 동안 혈관을 조용히 늙게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꼭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밥이 장을 망치면서 뇌와 면역까지 동시에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과 감정, 사고력까지 연결된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정제된 쌀은 장내 유익균이 좋아할 만한 먹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은 점점 느려지고 노년층에게 흔한 변비와 복부 팽만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익균이 줄어들면 장내 균형이 깨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균이 힘을 얻습니다. 이 염증 신호는 장에만 머물지 않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특히 뇌로 전달될 때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불안과 우울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성격 변화나 노화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먹는 밥이 장 환경을 망가뜨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이 약해지면 영양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을 먹어도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 피로는 쌓이고 근육은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염증이 오래 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도 몸은 점점 말라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원인을 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연결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로 밝혀지는 사실은 하얀 쌀이 노년기의 근육과 뼈를 얼마나 빠르게 약화시키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있으니 힘이 유지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정제된 쌀은 혈당만 빠르게 올릴 뿐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근감소증이 급격히 진행되는 숨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보호하기보다는 분해를 촉진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는 분들 중에서도 다리가 갑자기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허리나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계단이 조금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떨리지만 대부분은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근육과 뼈의 회복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로 반드시 인식해야 할 연결고리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어지는 핵심은 장과 뇌가 동시에 무너지는 연결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만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년기의 뇌 건강은 장 상태에 직접적으로 좌우됩니다. 문제는 정제된 쌀과 잘못 조리된 쌀이 장내 환경을 빠르게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는 쌀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유익균은 굶주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스며들고 이것이 그대로 뇌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을 장누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노년층에서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으며 예전보다 판단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이 연결고리는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쌀은 장 점막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이 염증 신호는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불안감을 키웁니다. 그래서 밤에 이유 없이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은 경우가 많아집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일 먹는 밥이 뇌와 장을 동시에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쌀 선택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전략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7번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뇌를 어떻게 늙게 만드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단맛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교묘하게 혈당을 흔드는 존재가 바로 매일 먹는 밥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때 잘못된 쌀을 먹으면 뇌는 매 끼니마다 공격을 받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뇌는 즉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곧바로 혈당이 급락하면서 뇌는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혈당 급변이 뇌염증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 스파이크가 잦은 노년층일수록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당뇨 문제를 넘어 뇌의 노화 속도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밥 한 공기가 하루 3번, 수십 년간 반복되며 뇌를 서서히 마모시키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쌀을 어떻게 먹느냐가 노년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8번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속아 넘어가는 오해를 파헤쳐야 합니다. 바로 이 쌀은 다른 쌀보다 낫다라는 착각입니다. 색이 하얗고 향이 좋으며 부드럽게 넘어가는 쌀일수록 몸에 좋을 것이라고 믿지만 뇌와 신경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달리 겉모습보다 속에 남아있는 영양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제된 쌀은 씹기 편하고 소화가 빠르다는 이유로 선택되지만 그 빠른 속도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소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뇌는 안정적인 연료를 받지 못하고 순간적인 당만 공급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장작 대신 휘발유를 불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불이 확 타오르지만 금세 꺼지고 재만 남습니다. 이런 식단이 반복되면 집중력은 짧아지고 생각은 흐릿해지며 말이 입안에서 맴도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껍질과 배아가 살아있는 쌀은 천천히 소화되며 뇌에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분명한 격차로 드러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또렷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어떤 사람은 단어를 떠올리느라 멈칫합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매일의 밥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쌀 선택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9번째에서는 왜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이 바로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몸이 버티고 뇌가 보상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리고 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매일 먹는 쌀이 반복적으로 혈당을 흔들면 뇌는 계속해서 미세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충격은 갑작스러운 기억 상실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이름이 오늘은 바로 떠오르지 않고 평소 하던 일인데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사실은 식탁에서 시작된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하는 기관인데 매 끼니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결국 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래 유지해주는 쌀을 선택하면 뇌는 훨씬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밤에 잠들 때 생각이 덜 복잡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경 전달이 안정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쌀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쌀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의 기억을 만들고 지금의 식탁이 몇 년 뒤의 뇌 상태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쌀을 대하는 관점을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머리가 덜 멍해지며 하루의 집중력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쌀을 내려놓고 한 가지 올바른 쌀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더 똑똑해지는 식탁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